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5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압승한 직후에 야권 단일화만 이루어지면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압승할 것이라는 그런 한번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여론조사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60, 정권 유지가 40입니다. 6대 4입니다. 그러면 이 60을 한 사람으로 몰아주어야 500만 표 이상으로 이기는데 단일화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라든지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단일화 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단일화 해가지고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이런 구도가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크게는 한 10%포인트 차이로도 이길 수 있는 압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압승을 해야 그 다음 지방선거를 이길 수가 있고 또 2022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정권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겨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 지금 관권선거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압도적 국민의 지지 앞에서는 무력해질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제 JTBC가 조사한 여론에 따르면은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은 이재명에게 지는 걸로 나옵니다. 윤석열로 단일화가 되어야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저는 뭐 상식 수준의 판단, 국민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단일화 협상, 조건 맞추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 전에,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단일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윤석열 측과 안철수 측이 오는 27일 야권 단일화 토론회를 한다는 뉴스가 실렸습니다. 시민단체 통합과 전환이 3구 대선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인사가 패널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협상은 아니고 다만 한 자리에서 그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제 공론화되는 거죠. 이 토론회는 그간 윤석열,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은 단일화 관련해서 언급을 자제했으나 두 캠프에 속하는 사람이 참석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 주최 측에서는 양쪽 인사들이 이번 대선에서 연합의 정치를 실현해낼 수 있을지를 토론하는 자리에 처음으로 함께 참석하는 만큼 관련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과 전환을 이끄는 주대환 제3의 길 발행인은 어제 윤석열 후보 직속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지역화본부장을 맡은 김동철 전 의원과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이신범 전 의원이 오는 27일 더 넓은 연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과 전환은 진보 진영과 중도 보수 진영 지식인이 주축이 된 만민 토론회를 모태로 발족한 정치
플랫폼입니다. 그날 토론회에서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명분 없는 단일화가 아니라 공동정부 구성, 선거제도 개혁 등 새로운 정치를 위한 연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제를 하고 김동철, 이신범 전 의원이 토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동철 전 의원은 조선일보와 통화하면서 윤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자신의 당선보다 정권 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같다고 본다. 그렇다면 단순한 정권 교체보다 좀 더 수준 높은 정치 교체를 위한 단일화에 합의하자는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인 양당제를 청산하고 대화와 소통의 정치, 양보와 타협의 정치를 하자는 정치 교체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고, 이신범 전 의원은 단일화는 안 후보가 결정한 문제라면서도 토론회에서 강원택 교수와 김 전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생각을 원론적 수준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선거 캠페인 중에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건 정치 도리상 맞지 않는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JTBC가 여론조사업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은 윤석열 40.7, 이재명 36.8, 약 4%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안철수 쪽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안철수 30, 이재명 36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상당한 부동층이 있으니까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닌데,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역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보수는 이 단일화에 성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수는 3번 분열했습니다. 1997년에 이회창, 그리고 이인재, 김종필, 이 세 사람이 다 보수인데 다 세 갈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0여만 표 차이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2002년에는 보수인 정몽준 후보를, 그때는 후보가 안 됐죠. 정몽준 씨를 이회창 씨가 붙들지 못해가지고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5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2017년에도 그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사람이 단일화를 했다면은 아마 문재인 후보 당선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 당선자의 득표율이 41%, 아까 말한 세 사람의 합산은 50%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해가지고 3번 좌파 정권을 등장시켰다는 이 명백한 역사적 교훈에서 우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느껴야 될 뻔한 답이 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도 알만한 답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 단일화를 할 때 잘못 단일화하면 역공을 맞습니다. 야합이다, 자리 나눠 가지기다. 그리고 과거에 단일화해서 성공한 게 뭐냐? DJP 단일화도 결국 김종필 세력에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는 선거 막판에 가서 이념 문제로 정몽준 씨가 거기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이 화학적 결합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자리 나눔 가지는 정도가 안 되고,
정치를 개혁한다 또는 정책을 공유한다 또는 역할 분담을 한다 하는 차원 높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이번 토론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